오늘은 우리가 사주팔자를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서 그 작용력을 살펴보는 것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보는 거하고,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인식하는 방법상에 우리가 세상을 우리 인간들이 인식하는 방법에 대한 세상하고, 또 그 세상이 만들어진 거하고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에너지이면서 입자면서 그 상황에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운명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편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양자역학을 살펴보면 전자와 광자는 여러 상태가 동시에 존재하는 파동의 중첩 상태로서 불확정 상태의 확률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어떤 측정 장치와 상호작용하면서 이 파동이 입자화하면서 파동이 붕괴되고 입자화가 드러나게 되고, 확정된 입자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하거나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결국 양자역학은 파동은 확률로서 드러나고 그게 관측을 통해서 입자로 특정화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 양자역학은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시각인식을 포함한 오감의 작용을 살펴보면, 빛을 예로 들면 빛은 물체에서 반사된 파동으로서 반사된 빛의 파동이 망막과 뇌의 해석 과정을 통해 감각적 실체화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화된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우리는 현실 세계를 구현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시각과 청각, 미각, 후각, 촉각의 오감을 통하여 실체화된 일부분만을 우리는 세상이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시각이나 청각이나 미각이나 후각이나 촉각을 통해서 인식한 부분은 전체가 아니라 그 일부분만 우리가 인식하고 그것을 세상으로 구현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어떻게 감각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는 불교의 12연기가 가장 잘 표현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양자역학이 잘 표현한 것이고, 인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지는 불교의 12연기가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세상과 우리가 인식한 세상 속에서 에너지와 입자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인간들이 그 삶에서 기륭화복을 나누어 보는 것은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리학은 월지를 중심으로 한 파동의 상태를 우선 들 수 있는데, 사주 원국의 연월일시 네 기둥은 모두 오행의 파동성을 품고 있으며, 그중 월지는 계절과 시기적 중심을 대표하여 전체 기세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점의 오행들은 아직 현실로 구체화되지 않은 불확정적인 에너지 상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즉 잠재적 파동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월지를 기준으로 한 왕세 판단은 파동의 진폭을 측정하는 것이며, 이는 사주 명리학의 사주에 적용을 해 본다면 사주 원국에서 격국론의 격과 상신의 구조를 살피는 것과 같습니다. 격과 상신의 구조는 월지를 기준으로 한 격이 정해지면 그게 사길신은 순용하고 사흉신은 역용하는 그 강약과 상관없이 월지를 기준한 격과 그 격이 사길신이면 순용, 사흉신이면 역용하는 격과 상신의 구조를 이루는 것을 명리학적의 월지를 중심으로 한 파동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파동 상태인 것을 관측의 순간을 대운과 세운을 말하는데, 관측의 순간인 대운과 세운에서 상호작용에 따른 입자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운도 또한 월지를 기준으로 한 그 파동의 성향이 강하지만 대운의 분석에 있어서는 입자화되어 있는 강약을 따지게 되기 때문에 대운에는 파동 상태와 입자 상태가 중복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 세운은 파동 상태보다는 입자 상태에 대한 분석이 더 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운과 세운이 원국의 파동과 교차할 때 잠재된 파동의 기운은 외부 흐름과 공명하거나 충돌하여 입자화하게 됩니다. 이 입자화란 현실에서 경험이나 사건의 관계로 표출되는 과정으로서 불확정한 가능성이 확정된 현실적 결과로 드러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대운과 세운은 파동의 흐름이 실제 사건으로 관측되는 장이며, 이 순간에서 운명적 사건의 전환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원국에서 월제의 파동을 중심으로 격과 상신의 구조를 살펴보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대운에서는 여기서는 격과 상신의 구조가 아니라 일간과 격의 강약을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관과 극의 강약을 통한 용신을 정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입자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건의 해석과 운명적 상호작용을 살펴볼 수 있는데, 입자화된 사건은 이후 해석자에 의해 의미화되며 명리학이 단순한 연술이 아니라 운명적 상호작용의 동력학을 탐구하는 체계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기 해석자의 능력이 사실은 상당히 중요하다. 해석자의 판단착오에 의해서 정확한 답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해석자의 능력이 이 사주를 해석하는데 99%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간과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는 일관과 격의 강약에 따른 용신을 통한 격국 용신에 의한 분석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 사주 전체 사주 팔자와 대운을 통한 병약 용신이라든가 억부 용신이라든가 통관 용신이라든가 조우 용신은 좀 별개지만 종격 사주 등은 여기 입자화된 그 기세와 강약을 통한 사주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해석 도구의 이중 구조를 보면 파동성과 입자성이 섞여 있는 겁니다. 어쩔 때는 파동성으로 분석할 수 있고 어쩔 때는 입자성을 드러내게 되고 해서 상보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을 파동으로만 보거나 입자로만 봐서는 안 되고 파동과 입자성을 상보적으로 봐서 사주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12운성을 예로 들면 12운성은 오행의 왕세 변화를 통한 파동의 진폭과 에너지의 흐름을 파악하는 지표로서 이것은 계절의 순환이나 왕하거나 왕하거나 이제 생하거나 사하거나 뭐 왕상휴수처럼 에너지 기운이 생겨나서 강한 기운에서 쇠한 기운으로 또 사하고 다시 또 돌아가는 그런 순환 주기의 파동을 보여주는 것이 12운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12신사를 예를 들면 12신사는 그 시점의 사건적 입자적 촉발력의 상징으로 인간관계라든가 변동, 결실, 손상 등 현실적 사건의 경향성을 드러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사주의 생극지화라든가 형충회합은 파동과 입자 간의 상호작용 메커니즘으로 에너지의 흐름과 결과의 형성을 연결하는 관측의 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석의 원칙을 살펴보면 파동과 입자의 병행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파동은 본질적으로 불확정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한다면
기세만으로 사주를 해석하게 돼서 거시적 방향성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건의 기중은 판단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원국에서 우리가 격과 상신의 구조식을 살펴보는 것은 그 명주가 타고난 기세가 큰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인생이 전개되는지를 살펴보는 부분이지, 세세하게 살펴보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일어나는 입자화된 분석을 통해야만 그 사건 사고가 정확하게 언제 드러나는지를 볼 수 있는 것이고, 원국에서는 거시적인 방향성만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기중은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해석은 반드시 입자적 강약을 병행해야 한다. 즉 원국은 월지 중심의 파동 구조로 골격을 세우고, 대운과 세운은 합충형회 등 입자적 작용으로 현실의 변화를 촉발하며, 이 두 층위를 동시에 분석할 때 비로소 명확한 기중 판별이 가능하다. 명리학의 진정한 해석은 에너지의 흐름을 인식하고 그 흐름의 구체적 사건으로 관측될 때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평진전의 격국이 일관과 격과의 강약을 따져서 용신을 따지고 희기를 따지는 것이야말로 파동 구조에서 입자성을 드러내는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크게 보면 자평진전의 격국 용신이 여기에 해당할 것이고, 후에 적천수 기세론이라든가 아까 얘기한 병약용신이라든가 억부용신이라든가 통관용신 같은 것은 일간과 격을 기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일간과 강한 오행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lum을 분석하는 것이 되므로, 사주를 분석하는 방법은 격국용신으로 분석하는 방법과 병약용신이나 이런 억부용신이나 이런 그 일간과 월지, 일간과 강한 오행과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방법, 아니면 일간과 월지를 기준으로 한 격의 상호작용을 살펴서 기lum을 분석하는 방법,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종격의 특수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종격은 한 오행의 기세가 압도적으로 강하여서 다른 오행들이 그 흐름에 종속되는 순이란 파동 구조를 이룰 때 성립합니다. 이는 파동의 방향성이 일원화되어 있어서 에너지의 불확정성이 최소화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즉 종격 명조는 파동의 일방향적 결집으로 다른 오행의 입자적 개입이 미약한 순수한 파동 상태의 명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종격은 파동의 불확정성을 해소한 기세의 통일 구조로 볼 수 있으며, 이때는 입자적 분석이 불필요하게 됩니다. 하나의 흐름인 파동적 일체성으로도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격은 일간과 강한 오행과의 상호작용을 살피는 게 아니라 강한 오행의 흐름으로 사주를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양자 역학과 오감을 통한 인식, 그리고 명리학은 각각의 영역에서 불확정적인 잠재 상태가 관측이나 지각 또는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서 확정적인 현실 상태로 전환된다는 유사한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양자역학이나 오감이나 명리학이 많은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지만, 큰 맥락에서는 어떤 불확정적인 게 확정적인, 그러니까 파동이 입자 상태로 전환되면서 그 구조를 활용한다는 공통점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주를 해석하려면 양간 종기 부종세와 음간 종세 무정의 이 내용을 이해해야만 사주 해석이 가능합니다. 단순히 천간과 지지, 지장간의 강약만으로 사주를 보면 사주 해석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간은 기로서 왕세와 강약을 모두 분석해야 하고, 음간은 질로서 강약을 평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왕세적 영향은 상황에 따라 제한적으로 작동한다는 논리를 이해해야 오류 없는 사주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행의 강약 판단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세 가지를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한 등령과 지지를 기준으로 한 득지, 그리고 주변의 도움을 받는 득세, 세 가지를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등령은 월지의 왕세를 얻었는가에 따라 달라지고, 시간적인 기세를 따지고 계절적인 파동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득지란 자기 지지의 뿌리를 얻었는가, 지지의 뿌리가 있다면 입자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고 실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득세란 것은 내가 있는 위치 주변에 생조 또는 도움이 있는가, 관계적 유통을 보는 것입니다. 상생과 합이나 조후 등을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월지 기준 등령의 판단 기준은 월지의 오행이 일간을 돕는 오행인지 여부에 있습니다. 월지는 사주팔자에서 월령이라고도 불리며 사람이 태어난 달의 기운을 나타냄으로써 일간의 강약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등령을 판단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지가 일간과 같은 오행일 때, 비견이나 겁재일 때, 또는 월지가 일간을 생하는 오행일 때, 인수나 편인일 경우에는 등령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일간을 제외한 천간 오행이 월지에 비겁 또는 인수의 오행이 있다면 등령이라고 하지 않고 득지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등령의 기준은 일간만에 한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지의 뿌리에 따른 득지를 살펴보면 천간 오행이 지지의 지장간에 해당 오행이 존재하면 득지라고 하며, 월지의 지장간 속에 그 오행이 월령의 왕한 오행이면 강한 뿌리이고 쇠한 오행이면 약한 뿌리로 봅니다. 월지 외의 지지 지장간에 록지나 왕지의 뿌리하면 강한 뿌리로 보는 것입니다. 지장간에 없거나 있어도 절지나 태지에 해당한다면 무력한 뿌리다, 이렇게 봅니다. 즉 천간의 오행은 반드시 지지의 지장간에서 근거를 얻어야 실질적인 에너지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로 주변 상생과 절지의 관계에 따른 득세를 살펴보면, 주변에 생조가 많다 하면 득세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주변에 설기가 많다, 새의 힘이 빠지면서 약화된다고 보는 겁니다. 극이 많다, 파손이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고, 합파되어 흡수된다면 고유 성질이 약화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등령, 득지, 득세 세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정을 해보면, 등령, 득지, 득세를 모두 갖추었다면 극강하다고 보고, 등령과 득지를 갖추었다면 강하다고 보고, 등령이나 득지 또는 득세를 갖추었다면 중간 강하다고 보고, 득지 또는 득세만 하다면 약하다고 보고, 모두가 없으면 무적하다고 봅니다. 이를 어떤 명리학파에서는 수치화하여 강약을 구분하기도 합니다. 만약 양간이 강하냐 약하냐를 판단하는 기준을 순서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어디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니지만, 요 강약의 순서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우리가 강하냐 약하냐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세세하게 나누어 본 것입니다. 양간인 경우에는, 천간이 양간인 경우에는 월지의 봉기에 뿌리를 둔 일간이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월지의 봉기가 가장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일간이 아닌 월지의 봉기에 득지한 천간 오행, 그러니까 제일 강한 것은 양간인 일간이 월지의 봉기에 뿌리가 있으면 제일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월지 자체 봉기가 강한 것이고, 그 다음에는 월지의 봉기에 뿌리를 둔 천간 오행, 그것이 세 번째로 강하다. 그 다음에는 같은 동주에 간지에 천간과 지지에 같은 계절의 오행 뿌리가 있는 천간 오행이 강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월지의 역이나 중기에 뿌리를 내린 천간 오행이
강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기 지지가 아니고 다른 지지에도 양간이 록이나 왕의 지지에 뿌리가 있다면 그 청간오행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양간이 지지에 생지에 뿌리가 있다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양간인 청간이 지지의 묘지에 뿌리가 있다면 그 다음 순서로 강하고 아주 강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격된 지지에 로광의 뿌리를 인접해서 두지 않고 인접한 묘고의 뿌리가 있고 이격되어서 로광이 있다면 로광이 더 뿌리가 강하지만 만약에 중간에 그 로광의 뿌리를 손상하게 하는 극작용이 있다거나 단절을 시키는 게 있다면 가까이 있는 묘고가 더 강하지만 보통은 로광의 뿌리가 묘고의 뿌리보단 강하다. 그렇지만 로광의 뿌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중간에 그걸 극하는 오행들이 있다면 오히려 인접한 묘고가 더 강하다. 이런 예외적인 것까지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충이 없는 지지 자체의 오행이 일지와 시지와 연지의 순으로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형충된 지지 오행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뿌리 없는 청간 오행이 가장 약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항목은 생극이나 재화, 형충이나 파에 의해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음간 기준의 강약을 한번 살펴보면 음간은 양관과는 좀 다르게 강약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월지 자체는 그 기세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음간에서는 실질적인 강하냐 약하냐를 보기 때문에 일간이 동주에 일지에 일지나 뭐 일간이 동주에 로광의 실근을 얻으면 가장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을묘라든가 뭐 정사라든가 이렇게 동일 간지에 로광의 실근을 얻으면 음간의 경우에는 가장 강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으로 강한 것은 월지의 봉기에 등령한 일간이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일간 자체 동주에 강한 것이 제1번이고 월지의 봉기에 등령한 일간이 두 번째다. 그 다음에는 월지의 봉기가 세 번째로 강하다고 봅니다. 네 번째로는 일간을 제외한 천간이 음간이 월지 봉기에 득지한 경우 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으로는 음간이 로광의 지지에 뿌리한 일간을 포함한 음간이 강하다고 봅니다. 월지의 역이나 중기에 뿌리한 음간이 그 다음으로 강하다고 봅니다. 묘의 지지에 뿌리한 음간과 이격된 로광의 뿌리가 인접한 묘고의 뿌리보다 강하게 작용하는 것은 양간과 똑같지만 음간은 묘고에 뿌리한 것도 그렇게 강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간은 더군다나 양간의 생지와 묘지에 뿌리하면 모두 미약한 힘만 있어 거의 뭐 작용력을 강하다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형충이 없는 지지오행이 그 다음으로 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형충된 지지오행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뿌리 없는 청간오행이 강하다고 봅니다. 역시 생극과 형충 등으로 보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기에 지금은 1대1로만 봤는데 한 청간이 지지에 여러 군데 뿌리를 뒀다. 그럼 가중치가 적용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동일 오행이 복수의 근을 하면 단순 합 아닌 어떤 세력의 가중치가 있어서 강한 세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접한 지지와의 파동적 상호작용을 살펴보면 지지의 봉기는 연접한 지지들과의 생극관계를 통해 그 강약이 조절됩니다. 바로 이웃한 지지에서 생을 받으면 봉기의 기운이 강화됩니다. 이웃한 지지에서 극을 받으면 봉기의 기운이 약화됩니다. 이것은 파동적 에너지 교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사준의 기세의 흐름을 결정짓는 근본적인 동력이 됩니다. 세운의 작용을 살펴보면 충에 의한 입자적 손상을 예를 들 수 있는데, 세운이 들어올 때 특정 지지를 충하면 그 지지의 봉기 작용력이 해당 시기 일시적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파동적 왕세의 흐름이 아니라 입자적 충돌의 결과입니다. 왕신발 세자발이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충이 발생하면 해당 지지의 봉기 및 지장 간의 작용이 끊어지고 그 오행이 상징하는 현실적 사건도 일시적인 단절이나 급변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은 쇠자발될 경우를 예를 들어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충이 완전히 손상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며 충후의 재배열을 통해서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기도 합니다. 먼저 충의 천간의 작용을 살펴보면 천간은 천간끼리 작용하며 생과 극은 연접이 원칙입니다. 이격된 천간은 합만 가능하거나 작용력이 거의 없습니다. 합의 중간에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은 성립하지만 작용력 미미로 합력이 미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지의 작용을 살펴보면 지지는 지지끼리 작용하며 연접한 작용이 가장 강합니다. 지지의 합충은 이격되어도 작용할 수 있으나 연접한 합과 충이 가장 힘이 큽니다. 합의 중간에 극하는 오행이 있으면 합은 성립하지만 작용력이 미미하여 합력이 미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용력은 연접하면 크고 이격되면 반감되는 것이 맞고, 작용의 흐름은 연월일시 순서에 따라 일어난다고 봅니다. 다만 동주한 간지는 서로 간의 생극의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양간종기 부종세와 음간종세 무정의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서는 입자와 에너지의 상보적 작용과 불확정성을 말하고 있는데, 명리학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명리학은 양자역학보다 세밀하게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리학은 음양과 기와질, 형과 상으로 기호화하여서 오행의 음양으로 세분하여 상호작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처럼 명리학 또한 음과 양, 기와 질, 오행의 음양 모두 에너지와 입자로 고정되어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보적 작용에 의해서 에너지가 발현되기도 하고 또 입자로 드러나기도 하는 상호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 또는 광자만이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물질인 사람이나 지구 같은 큰 물질도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자 또는 광자는 전자기 파동으로 드러나고, 물질은 물질파로, 또한 중력이라는 파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전자 또는 광자는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의 증폭을 이루지만, 큰 물질들은 자체의 파동이 강하게 표출되어 작용하기 때문에 상호작용을 통한 그런 작용은 오히려 전자나 광자만 못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적으로 본다면 양간은 에너지, 사실은 기니까 에너지로 표현되지만 음간보다는 큰 물질을 함축하고 있는, 입자적으로는 오히려 큰 물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자체적 에너지는 음간보다는 크지만 상호작용을 통한 기의 세력에는 종아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자존력을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양간은 부종세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간은 어떤 시작과 발산을 상징하며 순수한 기의 응집체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물상으로 비유하면 양간은 간목은 큰 나무이고, 병화는 태양이며, 무토는 산이고, 경금은 큰 광물이고, 임수는 큰 물로서 음간보다는 더 큰 물질성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호작용하는 에너지의 증폭은 음간보다 못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독자적으로 강한 기세가 있기 때문에 강한 자존심과 고집이
어떤 세력에, 외부 세력에 쉽게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음간은 질량을 가진 물질로 표현되지만 양간에서 생겨난 미세한 물질이므로 자체적 에너지가 약하여 기의 세력이 크게 형성된다면 강하게 편중되는 세력에 순응하여 기세에 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간은 마무리이면서 내부 수렴을 상징하며 양간의 기가 구체화되어서 나타나는 질에 가깝습니다. 음간은 양간에 비해서 드러나 보여지는 실체적 입자이지만 상호작용을 통한 에너지 증폭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음간은 자체 세력이 약해지면 주변 환경, 강한 세력에 유연하게 순응하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종쇄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양간이 기이지만 세력에 종하지 않고 음간이 질이지만 세력에 종하는 이유가 이런 대대성의 기이라는 것입니다. 음간의 종격 성립 기준을 보면 음간은 뿌리가 있어도 전체적 기세 흐름이 강하면 종할 수 있습니다. 음간은 양간에 비해서 융통성이 있고 유순하며 사주 전체의 강한 세력을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종세무증의 적용을 살펴보면 음간은 설령 일지나 지장간에 강한 뿌리가 있더라도 사주 전체가 식상, 재성, 관살 등 다른 한 기운으로 압도적으로 흐르면 그 뿌리를 버리고 강한 세력을 따라간다고 봅니다. 이것은 음일간만이 아니라 다른 천간에 투관된 음간 모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음간이 기세에 종하는 것은 일간이 음간인 경우만이 아니라 일간이 무력한 경우 다른 천간에 투관된 음간도 전체적인 기세로 종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뿌리가 있어도 강하여도 세력에 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사주를 분석할 때 지지의 뿌리 여부만으로 강약을 판단하면 오류를 많이 범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간의 종격 불성립 원칙을 살펴보면 양간은 인성의 도움만 있어도 기세에 종하지 않습니다. 양간은 강직하고 자존심이 강하며 자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근본적인 힘을 쉽게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양간이 지지에 뿌리가 없더라도 사주 내에 인성이 존재하여 생해 주는 기운만 있어도 양간은 인성의 도움을 자신의 힘으로 간주하여 종하지 않고 버티려 하는 것입니다. 음간이 비종격일 때의 작용을 살펴보면 자평진전에서 음간은 본래 응결하고 반사하는 성질을 지녔다고 봅니다. 스스로는 빛을 내지 않지만 들어온 빛을 굴절 반사시키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명조가 종격이 아니라면 일간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고 일정한 자립력만 있다면 음간도 단순히 종속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상호작용의 매개체로 작용하게 됩니다. 만약에 일간이 약해서 종격이 성립한다면 음간은 더 강한 기세에 따라 종속하게 되고, 비종격이라면 음간은 강약에 따라 생득지화의 주체로서 양간과 같은 작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간의 작용력을 살펴보면 양간은 자주적, 주동적, 표현적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왕세나 강약의 환경 속에서도 자기 의지를 관철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강할 때는 스스로 세력을 형성하고 외부를 제어하려고 하고, 약할 때에도 외부 세력에 억물리더라도 내면의 주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간사주는 일간의 왕세보다 전체 기세의 방향성이 더 중요하며, 그 기세가 뚜렷할수록 종격적 성향이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입니다. 음간의 왕세는 기세의 방향에 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약은 질의 응집력에 의존을 합니다. 같은 방합 계절에 뿌리를 내리면 힘이 있고, 다른 기세의 생지나 묘지에 뿌리를 내리면 흑은이 되며 양간의 왕기를 이어받아 활동하는 것이
음간의 실제 왕세 작용이다. 음간의 12운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부분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음간의 본질은 응집과 수용의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음간은 기를 모아서 형을 이루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계절적 방합 속에서 등령을 하면 그 형이 안정되어 자주적 질서를 가지게 되고, 등령하지 못하면 그 형이 고정되지 못하고 외부의 기세에 따라 기세의 순응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양간은 스스로 환경을 만들고 음간은 환경 속에서 자신을 최적화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방합 등령을 못한 음간은 환경의 기세를 빌려 존재를 지속하려고 합니다. 스스로 방향을 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빠르게 변환하고 적응하는 생존 전략이 발동하게 되고, 자기 철학보다는 현실성, 실리, 기회포착 능력이 강한 것이 음간입니다. 기회주의적 현실 적응형 명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부정적 의미가 아니고 자평진전에서 보면 이는 엄지 순리, 수능 속의 지혜입니다. 음간은 환경의 파동을 읽는 감각이 예민합니다. 따라서 세상의 변화, 권력 흐름, 유행에 대한 촉이 빠른 것입니다. 그 결과 현실의 현실적 성공과 대인관계, 사회적 생존력이 양간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양간이 신념으로 세상을 이기려 할 때 음간은 환경을 타고 현실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이렇듯 천간이 양간인 경우는 주체적 자립심을 유지한다고 보는 것이고, 천간이 음간이라면 일간이 무력하고 강한 세력이 형성된다면 설사 다른 월간의 음간이 뿌리를 내리고 있더라도 세력에 종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양간과 음간이 어떤 경우에 종세하고 어떤 경우에 부종세하는지,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양자역학과 우리가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양자역학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을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인식하고 이 세상을 우리가 인식하고 분석하고 살아가는지를 오감을 통해서, 불교의 12운성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의 일부로서 표현된 것을 우리가 전부인 걸로 우리가 현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을 살펴봤고, 명리학은 어떤 확정돼서 현실 이 명조가 삶이 정해진 사이클대로 간다기보다는 어떤 불확정적인 확률이 행운과 어떤 명국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확률이 입자화돼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어떤 확률적인 삶에 더 가깝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좀 살펴봤는데,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